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재택근무를 갑자기 하게 돼서 오늘 카메라 없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중학교 친구들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제 줌에서 이번 단원 학습한 내용을 활동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을 잘 해야겠죠. 지난 시간 복습 간단하게 한번 하고 시작해 봅시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만났을 때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실험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265페이지 채우는 걸 했었죠. 그래서 찬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면 물의 온도가 각각 어떻게 변한다? 찬물은 온도가 높아지고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두 물체의 온도가 비슷해지는 현상을 발견을 했죠. 다음 시간에 따라서 찬물과 뜨거운 물의 입자 운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찬물은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해질 것이고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분자 운동이 느려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도가 비슷한 두 물체는 입자 운동도 비슷한 정도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열이 이동하기 때문이었고요.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열이 꾸준히 이동을 하다 보면은 온도가 결국에는 같아지게 된다. 이 상태를 우리 열평형 상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단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번 단원 제목은 열이 들락날락입니다. 두 번째 단원이고요. 여러분들은 열이 전달되는 상황을 여러 가지를 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가운 물체를 만졌을 때, 아니면 뜨거운 물에 손을 데웠을 때, 불에 손이 닿았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이렇게 뭔가에 닿는다라는 조건이 항상 많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열은 꼭 닿아야만 전달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얘를 알아보려면 이 세 가지 친구들을 오늘 좀 알아야 됩니다. 전도, 대류, 복사라는 친구들이죠. 하나씩 오늘 살펴볼 거고요. 이 전도, 대류, 복사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트에다가 정리한 다음에 인증하는 게 오늘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꼬치 먹어본 적 있나요? 이 양꼬치를 사진으로 갖고 온 것이고요. 보면은 꼬치에다가 이제 고기를 꽂아가지고 불판에 올려서 굽는 방식인데 쌤이 이거를 뭣도 모르고 꼬치째로 먹어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입 베어 물었다가 입 양쪽이 이렇게 다 데워가지고 초코처럼 될 뻔한 적이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느냐? 우리가 불에 올려놓은 고기가 뜨겁고 꼬치는 뜨거울 거라는 생각을 못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불에 갓 올렸을 때 고기는 불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높게 나오겠지만 이 꼬치의 끝부분은 방금 전에 냉장고에 꺼냈기 때문에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가열하면은 꼬치 전체의 온도가 다 균일해지게 되겠죠. 이 현상의 원인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가열하기 전에 이 꼬치 내부의 분자들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안에서 제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고체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비슷한 형태의 입자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 끝을 불에 올리기 시작하면요, 불과 가까운 쪽은 빠르게 분자 운동이 빨라지게 되고요, 그쪽부터 먼 쪽은 아직 분자 운동이 그다지 빠르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왼쪽의 경우에는 굉장히 분자 운동이 빠르고요, 불과 가까우니까. 오른쪽의 경우에는 분자 운동이 굉장히 느린 걸 볼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분자들 사이에 진동하는 과정에 의해서 충돌이 발생하고 옆에 있는 분자까지 에너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분자 운동의 속도가 비슷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즉, 이 말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입자 운동의 빠르기는 곧 온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입자 운동이 빠르단 말은 온도가 높다라는 뜻이 되겠죠. 전도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전도라고 합니다. 주로 고체에서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고체 물질의 한쪽 끝을 가열을 하면은 처음에는 한쪽만 분자 운동이 빠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끝부분까지 다 분자 운동이 빨라진다. 이렇게 분자 운동의 속도가 전달되는 현상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다음은 대류입니다. 물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의 움직임이 이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가열하기 전입니다. 대부분 비슷한 정도의 입자 운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 위에 올리게 되면은 아래쪽은 불과 직접적으로 닿으니까 분자 운동이 굉장히 빨라졌고요. 위쪽은 아직 분자 운동이 그다지 빠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때 분자 운동이 빠른 물체의 경우에는 입자 간의 거리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입자 운동이 느린 물체의 경우에는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네, 근데 같은 부피의 물체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거리가 멀다면 그 말은 밀도가 작다는 말로도 바꿔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분자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어서 부피는 같은데 상대적으로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많으면 밀도가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밀도가 큰 물체는 어디로 가지? 대류 현상에 의해서 어디로 가요?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네, 밀도가 작은 물체는 위쪽으로 대류 현상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물의 위아래가 섞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바로 대류입니다. 다시 대류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열을 얻은 액체나 기체 입자가 직접 이동하여 열을 전달하는 과정을 대류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밀도가 큰 물체가 온도가 낮은 물체죠. 이런 물체가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밀도가 작은 물체가 온도가 높은 물체이고 이런 물체가 위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위로. 이게 대류 현상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사입니다. 복사는 그림과 같이 일정한 속도로 분자 운동을 하고 있는 어떤 고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고체에 빛을 쬐어주게 되면은 서서히 온도가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경험해 봤겠지만 그 여름에 자동차 같은 거 주차해 놓은 거 혹시 만져본 적 있나요? 햇볕 많이 받은 자동차 주차한 거 만져보면은 진짜 계란 후라이가 익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빛 에너지가 이 분자 운동을 점점 더 잘 일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빛 에너지가 입자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온도가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복사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입자 운동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복사라고 합니다. 네, 이 열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의 일종이었고요. 주로 복사는 빛 에너지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겨울 되면은 너네 이제 추울 때 트는 건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빨간색 빛 나오는 거 있죠. 겨울에 트는 거, 따뜻해지는 거. 네. 거기서 나오는 이 열이 사실은 빛 에너지고요. 네. 이 빛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피부에 닿았을 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바로 복사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복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방금 들었던 전도 대류 복사를 여러분들이 노트에 정리해 주시고 인증하는 게 오늘 숙제가 되겠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개념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 학습할 때 잘 학습해 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은 구글 클래스룸 아니면은 카카오톡으로 질문해 주세요. 안녕.